안녕하세요. 야옹이 AISMR입니다. AI가 지어낸 이야기를 제가 조용하게 읽어드리는 힐링 ASMR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간을 저축하는 은행이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달빛 아래서만 열리는 신비한 은행. 그곳에선 잃어버린 기억, 붙잡지 못한 순간,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까지도 작은 병 속에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지나온 날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남아있음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세요. 1편 잃어버린 여름 오후. 은행의 문은 낮에는 닫혀있다. 달이 떠오르면 문틀의 금빛 실선이 조용히 살아난다. 석조 현관의 그림자는 밤이 깊어질수록 옅어진다. 그 시간에 한 사람이 도착한다. 그의 발걸음은 오래 묵힌 편지처럼 접혀 있었다. 똑바로 서 있지만 마음의 무게가 살짝 한쪽으로 쏠려 있었다. 그는 현관 손잡이를 느리게 눌렀다. 차가운 금속의 온도가 손바닥의 열을 한 겹 벗겨냈다. 안으로 들어서면 약한 종소리가 한번 울린다. 그 소리는 오래된 기억의 첫 줄을 펼치는 소리와 닮아 있다. 바닥은 짙은 나무였다. 발끝이 닿을 때마다 낮은 울림이 났다. 홀의 중앙에는 원형 계단이 있었다. 계단 아래 유리로 둘러싸인 창고가 반달 모양으로 놓여 있었다. 창구 뒤쪽 선반에는 병들이 있었다. 얇은 유리벽 안에서 옅은 빛들이 서로 닿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떠 있었다. 오늘의 손님은 30을 막 지난 남자였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을 부르는 대신 각자가 맡긴 시간의 표식이 뒷면에 적힐 뿐이었다. 남자는 잘 접힌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봉투 앞면에는 여름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 있었다. 여름, 여름, 여름. 그는 그 단어들 사이에 손가락을 얹었다. 종이의 질감이 심장 쪽으로 얇게 스며들었다. 창구 너머 백발의 은행장이 있었다. 눈썹은 눈발처럼 고용이 흩어져 있었고 이마의 주름은 계절들을 접어둔 지도처럼 반듯했다. 그의 회중시계는 언제나처럼 소리를 내지 않았다. 시간을 보여주는 것보다 기다리는 법을 먼저 가르치는 듯 보였다. 은행장은 방명록을 끌어당겼다. 표지에는 유리처럼 얇은 가죽이 덧대어져 있었다. 남자는 펜을 잡았다. 오늘의 용물 안에 잃어버린 여름 오후를 찾으려 함이라고 적었다. 그 문장은 숨을 길게 들이켰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는 사람의 호흡처럼 길게 이어졌다. 남자는 이유를 붙였다. 어머니의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웃던 얼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적었다. 글씨의 마지막 획이 종이 끝에서 조금 흔들렸다.
은행장은 가죽 표지를 덮었다. 덮는 동작만으로도 위로가 일어났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봄비처럼 가볍게 내렸다. 은행장은 한 장의 얇은 표를 꺼냈다. 표의 숫자는 오늘의 달빛 농도와 손님의 심박을 합산한 수치를 담고 있었다. 이 표는 병 하나를 꺼낼 자격에 충분했다. 선반에서 하얀 라벨을 붙인 병 하나가 조용히 미끄러져 나왔다. 라벨의 제목은 한낮보다 사선의 그림자였다. 날짜는 남자가 20살이던 여름 어느 일요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목젖을 한번 넘겼다. 목 울대가 유리벽에 닿는 듯 투명한 움직임을 보였다. 병을 앞에 두면 공간의 온도가 반톤 낮아진다. 유리는 손가락의 체온을 흡수하면서 내부의 빛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남자는 뚜껑을 빠르게 열지 않았다. 그는 먼저 의자에 앉았다. 앉는다는 행위는 망설임을 천천히 분해하는 일과 닮아 있었다. 은행장은 작은 모래시계를 옆에 놓았다. 모래는 흰색도 갈색도 아닌 아주 오래된 미랄의 색을 하고 있었다. 한 번 뒤집으면 약 20분이었다. 이곳에 회복에 필요한 최소 시간은 대체로 그 정도였다. 남자는 드디어 병의 뚜껑을 천천히 돌렸다. 첫 번째 회전에서 바람의 냄새가 났다. 두 번째 회전에서 마른 볏짚의 냄새가 났다. 세 번째 회전에서 차갑게 식힌 보리차의 서늘한 향이 났다. 병의 입구가 열리자마자 여름의 소리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켰다. 먼 데서 매미가 울었다. 매미 소리는 바람의 그늘을 만들었다. 그늘 안에서는 햇빛도 잠시 쉬었다. 햇빛이 쉬는 동안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깊어졌다. 남자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에서 오래된 도로 표지판의 녹색이 떠올랐다. 분지로 내려가는 길이 부드럽게 휠 때 차 안의 라디오에서 계절 노래가 낮게 흘렀다. 아버지의 옆 얼굴은 없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장거리 트럭의 길 위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빈자리만큼 어머니의 손등은 더 밝게 빛났다. 여름 오후의 기억은 한 장의 풍경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먼저 냄새가 왔다. 습기를 머금은 오래된 대나무 발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젖은 빨래에서 물방울이 마지막으로 떨어진 순간의 소리도 함께 왔다. 그 다음에야 빛이 들어왔다. 유리창은 미세한 먼지를 반짝이며 조용히 흔들렸다. 흔들림 속에서 시간이 겹겹이 정리되었다. 남자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창틀의 사선 그림자가 종아리 위로 기하학적 모양을 그렸다. 어머니의 실루엣이 부엌과 마루 사이를 여러 번 오갔다. 냄비에 물이 끓었다.
뚜껑이 아주 조금 달그락거렸다. 그 소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거치게 만드는 일정한 박자였다. 어머니는 말 대신 움직임으로 사랑을 배웠다. 두 손은 좁쌀처럼 자잘한 일들을 쉬지 않고 모았다. 수건을 접고 바람이 드는 방향으로 창을 반쯤 닫고 보리차를 얼음 위에 부었다. 얼음은 목소리가 없었지만 가장 완전한 발음을 가진 자음처럼 맑게 울렸다. 남자는 유리잔을 받았다. 찬 기운이 손금 사이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는 한 모금을 아껴 마셨다. 물 안쪽의 열은 물처럼 내려가며 잠잠해졌다. 그 가라앉음이 오후의 마음이었다. 기억은 그가 잊었다고 믿은 장면을 건네주었다. 어머니가 마루 끝에 앉아 한 손으로는 무릎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그의 어깨를 아주 가볍게 감싸던 순간이 돌아왔다. 그 무게는 무게가 아니었다. 겨울 이불의 첫 번째 포개짐 같은 안심이었다. 남자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가 그토록 찾던 웃음은 호들갑스러운 광채가 아니었다. 입꼬리의 끝이 한번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아주 작은 파동이었다. 눈매의 주름은 햇빛을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 주름 사이로 빛이 작은 강처럼 흘러갔다. 은행장의 모래시계가 절반쯤 비어 있었다. 남자는 모래의 흐름과 자신의 호흡을 맞추었다. 숨을 들이쉴 때 모래가 떨어지고 내쉴 때 모래가 바닥에 쌓였다. 쌓인 것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쌓였기 때문에 이제 흔들릴 수 없는 안정을 가졌다. 기억은 갑작스레 색을 바꾸었다. 구름이 햇빛의 방향을 아주 조금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 미세한 변화로 방 안의 모든 물체가 새 문장으로 다시 적혔다. 그 순간에 어머니가 기침을 했다. 기침은 짧았다. 짧기 때문에 깊었다. 깊기 때문에 오래 남았다. 남자는 병의 입구를 가볍게 눌렀다. 기억의 과도한 유입은 현재의 몸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곳은 어떤 감정도 범람하지 않도록 다루는 곳이었다. 기억의 홍수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회복을 방해한다. 오늘은 회복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오후를 잃어버렸는지 어렴풋이 이해했다. 장례를 마친 뒤 방 정리를 하면서 모든 것을 빠르게 치우느라 마음의 서랍에는 아무것도 넣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워내는 일만 하다가 남겨둘 것을 남겨두지 못했다. 그래서 기억은 불쾌한 방처럼 스스로 문을 닫았다. 은행장은 선반에서 얇은 종이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백지 카드가 3장 들어있었다. 첫째 카드는 오늘 꺼낸 기억의 단면을 글 없이 담아둔다. 둘째 카드는 기억의 향을 건조시켜 붙여둔다. 셋째 카드는 집으로 돌아가
새로 생길 변화를 기록한다. 카드의 규격은 모두 같았다. 같은 크기는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도형이었다. 남자는 첫째 카드를 벽 옆에 놓았다. 투명한 자국이 종이에 옅게 배었다. 그 자국은 물의 얼룩이 아니라 빛의 얼룩이었다. 얼룩이 마를수록 색은 더 짙어졌다. 마르는 과정은 잊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과 닮아 있었다. 둘째 카드 위에는 냄비 뚜껑의 소리와 얼음의 울림과 대나무 발의 냄새가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붙었다. 그 번역은 향의 문자였다. 문자 없는 언어는 가장 오래 남는다. 머리가 잊어도 몸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셋째 카드는 아직 비어 있었다. 비어 있다는 사실이 이미 채워진 것처럼 든든했다. 공백은 앞으로 적힐 문장을 미리 받아들이는 의자였다. 남자는 병의 뚜껑을 다시 닫았다. 닫는 동작은 열던 동작보다 더 길었다. 마무리의 길이는 존중의 길이었다. 그는 병을 은행장에게 돌려주었다. 은행장은 병을 대리석 선반 위에 아주 정확한 각도로 되돌려 놓았다. 정확함은 위로의 기술이었다. 모래시계가 거의 멈추었다. 남자는 모래의 마지막 한 톨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 마지막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잘 들렸다. 마음속의 잡음이 그 소리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몸을 일으키는 동작 속에서 이제 막 닫은 뚜껑의 감촉이 다시 살아났다. 감촉은 기억을 깨우는 가장 조용한 도구였다. 그는 봉투와 카드를 품에 넣었다. 품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가장 안전한 저장고였다. 홀을 나가기 전 그는 한번 뒤돌아보았다. 선반의 병들은 서로의 빛을 침범하지 않았다.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있었다.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일 수 있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 배움이 오늘 그에게도 조금 옮겨 붙었다. 문 밖으로 나가면 밤의 골목이 얇은 물비늘처럼 깔려있다. 달빛은 돌담의 이끼를 은색으로 물들였다. 남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그 열쇠는 오래전 어머니가 자취방을 처음 얻던 날 내 손에 쥐어주던 그 모양과 닮아 있었다. 금속의 모서리가 손가락 굳은 살에 천천히 닿았다. 닿는 동안 그의 호흡은 바람과 길을 천천히 맞추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짧았다. 짧기 때문에 길었다. 걸음마다 이전의 자신이 아주 조금씩 뒤로 밀려났다. 뒤로 물러난 자리에는 오늘의 자신이 조용히 앉았다. 현관 앞에서 그는 신발끈을 다시 묶었다. 매듭은 낮게 굳어있던 생각을 단전히 묶어주었다. 문을 열면 실내의 공기가 천천히 바뀌었다.
창가에 걸어둔 흰 셔츠가 가볍게 흔들렸다. 흔들림 속에서 낮의 피로가 분자 단위로 해체되었다. 남자는 부엌으로 가서 얼음을 몇 조각 꺼냈다. 유리잔에 얼음을 넣고 물을 채웠다. 얼음은 오늘 오후의 언어로 다시 울렸다. 그 소리를 듣는 동안 새로운 문장이 마음에 생겼다. 그 문장은 이렇게 적혔다. 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돌려보내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책상 앞에 앉아 셋째 카드를 꺼냈다. 첫 줄에 오늘의 달빛 농도를 적었다. 둘째 줄에 돌아오는 길의 바람결을 점 묘처럼 찍었다. 셋째 줄에는 어머니의 웃음을 형용사 없이 명사로만 적었다. 명사는 형태를 남긴다. 형용사는 때때로 형태를 가린다. 창밖에서 늦은 버스가 한 번 정차했다. 정차음이 방 안의 공기를 살짝 흔들었다. 흔들림은 카드의 여백으로 스며들었다. 여백은 누구의 목소리도 허락 없이 빌리지 않았다. 그 자립이 오늘의 회복이었다. 남자는 서랍을 열어 작은 천조각을 꺼냈다. 어머니가 쓰던 헌 손수건이었다. 내 귀퉁이에 다른 무늬가 하나씩 박혀 있었다. 그는 손수건을 카드 아래에 조용히 깔았다. 기억은 늘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자라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는 그 사실을 몸으로 알았다. 밤은 더 깊어졌고 남자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으면 마루의 온도와 유리잔의 냉기가 동시에 느껴졌다. 서로 반대의 온도는 서로를 지웠다. 지워진 자리에는 숨쉬기 좋은 중립이 남았다. 그는 오늘 은행에서 받아온 침묵을 베개 옆에 두었다. 침묵은 말보다 오래 머무는 설명이었다. 그 설명 덕분에 그는 꿈속에서 오래전 집의 현관을 지나 마루에 앉았다. 햇빛은 다시 사선으로 그의 무릎을 건너갔다. 그때의 웃음은 여백에 놓여 오래 살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셋째 카드를 다시 꺼냈다. 어제의 글 아래 한 줄을 더 적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덜 잊었다 라고 적었다. 덜 잊는다는 말은 완벽히 기억한다는 말보다 훨씬 현실적이었다. 현실성은 마음에 튼튼한 손잡이를 달아준다. 그는 봉투를 책장 두 번째 칸의 왼쪽 끝에 꽂았다. 그 자리는 빈틈이 거의 없었다. 빈틈이 없는 자리에서는 불안이 쉽게 숨어들지 못했다. 책장이 아주 살짝 기울어 있었지만 봉투는 제자리를 지켰다. 지킨다는 말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 되었다. 은행의 문은 낮에는 닫혀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면 마음은 괜찮아졌다. 닫혀있다는 것은 문이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문은 언젠가 또 열린다.
그 언젠가를 사람들은 오늘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곤 한다. 남자는 창을 열고 바람을 들였다. 바람의 손끝이 셋째 카드 위를 살짝 쓸고 갔다. 글자들은 흩어지지 않았다. 흩어지지 않는 글자 위로 빛 점들이 가볍게 앉았다. 그는 그 점들을 세어보다가 세기를 멈추었다. 멈추는 순간 마음은 숫자 없이도 충분히 정확했다. 그는 알았다. 여름 오후는 그의 손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다. 그는 다만 너무 빨리 어른이 되느라 그것을 합판으로 가려두었을 뿐이다. 이제 합판을 걷어내자 곁에 있던 것들이 본래의 자리에서 다시 빛났다. 빛나는 것들은 시끄럽지 않았다. 조용한 것일수록 더 오래 환했다. 그는 오늘의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물의 온도가 혀 위에서 한 계절을 그대로 지나갔다. 그 계절이 유리잔 안에서 잠시 쉬었다. 쉬는 동안 그는 웃었다. 어젯밤 마루의 그 웃음과 같지도 다르지도 않았다. 같지 않음과 다르지 않음이 함께 있는 곳을 사람들은 삶이라고 불렀다. 밤의 은행은 다시 닫혔다. 닫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들리지 않는 소리는 귀가 아닌 곳으로 오래 남았다. 그 오랜 남음이 그의 하루에 얇은 안감을 더해주었다. 안감이 있는 옷은 바람에 덜 흔들린다. 그는 그 옷을 오늘부터 입고 걸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잃어버린 여름 오후는 되찾은 것이 아니라 다시 배운 것이었다. 배운다는 말은 반복이 아니라 깊어짐에 가깝다. 깊어지는 동안 사람은 자신을 덜 다그친다. 덜 다그친 자리에서 비로소 무릎 위의 빛이 제 온도를 찾는다. 그 온도는 정확히 그의 것이었다. 정확히 그의 것이라는 사실이 그를 조용히 강하게 만들었다. 강함이란 소리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오래 숨을 쉬는 일이었다. 그는 오늘 오래 숨을 쉬었다. 오래 숨을 쉰 날의 밤은 얕지 않았다. 얕지 않은 밤이 아침을 다정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첫 번째 기록은 이렇게 끝이 났다. 끝이 아니라 다음 문장을 맞이하려는 천천한 침묵으로 닫혔다. 그 침묵을 그는 품에 넣었다. 품이 조금 더 넓어졌다. 넓어진 만큼 그는 덜 잃었다. 덜 잃는 법을 배운 사람의 걸음은 골목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다. 2편 그날의 미소를 돌려봤다. 은행의 문은 오늘도 달빛을 따라 서서히 열렸다. 차갑던 돌기둥이 은빛으로 번져갔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중년의 나이였다. 머리는 반쯤 휘어 있었고 어깨는 조금 굽어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웃음이 없었다. 웃음을 잃은 채 반듯하게 서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노인은 그의 아버지였다. 오래 앓다가 세상을 떠났고 마지막 순간에 웃지 못하셨다. 남자는 그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웃음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다. 은행장은 잔잔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앞에는 작은 모래시계가 놓여 있었다. 오늘은 회복보다 더 정밀한 의식이 필요했다. 남자는 방명록에 적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미소를 되찾고 싶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그의 손끝은 떨렸다. 떨림이 잉크에 번져 글씨는 조금 삐뚤어졌다. 그러나 비뚤어진 문장은 오히려 더 정직했다. 은행장은 선반에서 긴 병 하나를 꺼냈다. 병 속의 빛은 단단한 노란색이었다. 짙은 겨잣빛이 가만히 흔들리며 틈틈이 부드러운 흰빛을 품었다. 라벨에는 여름 저녁 바람의 끝자락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행장은 말했다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말은 없었으나 몸짓은 충분히 말했다. 이 병 속에는 당신이 원하던 시간이 고요히 잠들어 있다. 남자는 병을 두 손으로 감쌌다. 유리의 차가움이 손등의 열기를 천천히 식혔다. 뚜껑을 돌리자 아주 작은 바람이 불었다. 병 속에서 흘러나온 바람은 한때 병실 창가를 스치던 미풍이었다. 첫 번째 의식은 소리를 여는 것이었다. 멀리서 창틀이 삐걱거렸다. 의사의 걸음이 복도 끝을 지났다. 그 모든 소리가 아주 천천히 병실로 모였다. 두 번째 의식은 냄새를 여는 것이었다. 끓이지 않은 물의 냄새, 약간의 소독약 냄새, 그리고 희미한 국화꽃 냄새가 함께 퍼졌다. 그 냄새들은 방안을 한 겹 덮었다. 덮인 공간에서 남자의 심장은 느리게 고동쳤다. 세 번째 의식은 빛을 여는 것이었다. 희미한 석양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빛은 아버지의 얼굴 위에 얇게 내려앉았다. 주름은 더 깊어 보였지만 그 깊이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남자는 숨을 고르며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아버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움직임은 파동 같았다. 길지 않았다. 그러나 충분했다. 그는 오래 기다리던 것을 마침내 보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웃음. 큰 웃음이 아니었다. 작지만 그러나 확실한 웃음. 그 미소는 고통을 덮어버릴 만큼 단단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지금의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는 손으로 눈가를 닦지 않았다. 흘러내리도록 두었다. 흘려야만 남는 것이 있었다. 의식의 마지막 단계는 감사였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병의 입구를 다시 닫았다. 닫히는 순간 빛이 가라앉았다.
웃음은 사라졌지만 마음속에는 남았다. 은행장은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3장의 카드가 있었다. 첫째 카드는 오늘 본 웃음을 기록하기 위해, 둘째 카드는 그 웃음의 향기를 간직하기 위해, 셋째 카드는 앞으로 웃을 자신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남자는 봉투를 품에 넣었다. 품의 따뜻함이 봉투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아버지는 웃으며 떠났고 자신은 그 웃음을 다시 얻었다는 것을. 그는 홀을 천천히 걸어나갔다. 문 밖의 달빛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 빛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그는 웃었다. 오래 잃었던 웃음이 그의 얼굴 위로 조용히 돌아왔다. 3편 첫사랑의 남은 조각. 은행의 문은 오늘도 달빛에다 조용히 열렸다. 창구 앞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 작은 편지 봉투를 쥐고 있었다. 편지는 오래전 첫사랑에게 쓰지 못한 것이었다. 은행장은 그녀의 눈빛을 보자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선반에서 얇은 병 하나를 꺼냈다. 병 속에는 붉은 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 빛은 오래된 장미꽃잎처럼 아직 지지 못한 기억이었다. 뚜껑이 열리자 바람이 스쳤다. 봄날의 운동장 냄새, 교실 창문에 비친 햇살, 책상에 남겨진 연필 자국이 함께 흘러나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마자 마음속에서 편지가 시작되었다. 편지. 그대여, 오랜 세월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첫사랑이라 부른다. 그 이름은 오래전 내 마음의 시작점이었다. 나는 그날의 오후를 기억한다. 교실 창가에서 바람에 흩날리던 교복 소매, 책장을 넘기던 당신의 손끝, 그리고 나를 향해 잠시 머물던 눈길. 그때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잃는 대신 가슴 속에 조각을 남겼다. 그 조각은 세월이 흘러도 깨어지지 않았다. 나는 오늘 그 조각을 꺼내려 한다. 은행의 병 속에서 흘러나온 빛은 붉고도 따뜻하다. 내 손을 감싸던 교실의 햇살처럼, 아직 식지 않은 봄날의 열기처럼. 그대의 웃음은 오래전 내 삶의 전부였다. 그 웃음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채웠다. 나는 그 웃음을 아직도 품고 있다. 품은 채로 긴 계절을 지나왔다. 나는 이제야 안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삶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당신이 내게 남긴 것은 아픔이 아니라 방향이었다. 나는 당신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그 웃음을 기준 삼아 길을 걸었다. 그대여, 당신은 아마도 이 편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은행은 편지를 전하지 않는다. 그저 꺼내어 스스로 읽게 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을 당신이 아닌 나 자신에게 쓴다. 나는 이제 놓으려 한다. 놓는다는 말은 잊는다는 말이 아니다. 놓는다는 말은
기억을 무겁게 쥐지 않고 가볍게 품는다는 뜻이다. 나는 그대의 조각을 더 이상 흘리지 않으려 한다. 흘리지 않는다는 것은 눈물이 멈춘다는 뜻이 아니다. 흘리지 않는다는 것은 조각을 제자리에 두겠다는 뜻이다. 그대여 잘 지내기를. 나는 당신의 웃음을 오늘 다시 보았다. 은행 속 병이 그것을 보여주었다. 이제 나는 다른 웃음을 만들 차례다. 내 안에서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미소를 지어가려 한다. 그대가 내게 남긴 조각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다. 그것은 빛나는 시작이었다. 그 시작 덕분에 나는 수많은 끝을 견딜 수 있었다. 고맙다, 나의 첫사랑. 병의 뚜껑이 조용히 다시 닫혔다. 빛은 다시 병 속으로 가라앉았다. 여인은 눈을 떴다. 눈가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있었다. 은행장은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흰 카드 한 장이 있었다. 그녀는 카드를 펼쳐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첫사랑은 잃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은 길잡이였다. 그녀는 봉투를 품에 안고 은행 문을 나섰다. 골목 끝에서 달빛이 그녀의 어깨 위를 감쌌다. 그 빛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4편. 혼자였던 나를 위로하는 시간. 밤의 은행은 오늘도 문을 열었다. 골목에 드리운 그림자가 길게 뻗어 있었다. 그 그림자는 은행의 안쪽에 조용한 빛에 조금씩 닿았다. 창구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이름도 얼굴도 기록되지 않았다. 기록된 것은 그가 맡겨둔 시간의 번호뿐이었다. 선반 위에서 유리병 하나가 움직였다. 병 속의 빛은 푸른색이었다. 푸른색은 바다의 색 같기도 했고 깊은 밤의 색 같기도 했다. 빛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서늘한 위로를 품고 있었다. 병이 열리자 공기가 바뀌었다. 먼 곳에서 파도 소리가 스며들었다. 그 소리는 아주 잔잔했으나 가슴 깊은 곳까지 닿았다. 소리가 공간을 덮자 은행의 벽시계는 한동안 뚝딱임을 멈췄다. 파도의 기억 위로 바람의 냄새가 겹쳐졌다. 짠내와 플리페 냄새가 동시에 퍼졌다. 냄새는 곧 무릎까지 오는 모래의 감각으로 번졌다. 발끝이 부드럽게 파묻히는 감촉. 그 속에서 혼자라는 마음이 천천히 풀어졌다. 기억은 한 장의 풍경으로 정리되었다. 긴 해변, 저물어가는 석양, 그리고 그 위를 나는 갈매기 한 마리.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곳의 고독은 오히려 숨쉬기 좋은 여백이었다. 은행장의 손이 모래시계를 뒤집었다. 모래가 흐르는 동안 병 속의 빛은 천천히 옅어졌다.
빛이 옅어질수록 풍경은 마음속으로 더 선명히 들어왔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 잡는 과정이었다. 그 풍경 속에서 혼자라는 사실은 결핍이 되지 않았다. 결핍은 오히려 완전함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 아무도 없기에 바다는 더 크게 들렸고 아무도 없기에 하늘은 더 넓게 보였다. 모래시계가 마지막 알갱이를 흘릴 때쯤 푸른 빛은 모두 병 속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공간에는 여전히 파도의 울림이 남았다. 남은 울림은 숨을 고르게 했다. 고른 숨은 곧 위로였다. 은행장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흰 카드 한 장, 그 위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혼자는 부족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품는 완전함이다. 봉투는 품에 안겼다. 안기는 순간 심장은 고르게 박동했다. 고른 박동은 곧 새로운 걸음을 허락했다. 문이 닫히자 은행은 다시 침묵했다. 그러나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니었다. 그 침묵은 이제 막 위로받은 사람의 숨결로 은은히 채워졌다. 5편 붙잡을 수 없는 순간. 은행의 밤은 늘 같은 듯 보이지만 결코 같지 않았다. 달빛의 각도는 하루도 똑같지 않았고 창문에 스미는 그림자는 매번 다른 모양으로 흘렀다. 오늘 은행에 들어선 이는 오랫동안 과거를 붙잡아온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은 아직 다 닫히지 않은 상처처럼 붉게 번져 있었다. 그는 잃어버린 순간을 끝까지 움켜쥐려 했다. 그러나 은행의 규칙은 늘 같았다.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 시간은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기에 존재한다는 것. 병이 창구 위로 옮겨졌다. 라벨에는 봄날의 이별이라 적혀 있었다. 병 속 빛은 투명에 가까운 회색. 잡히려 하면 빠져나가고 바라보면 흔들리는 빛이었다. 뚜껑이 열리자 기억이 흘러나왔다. 좁은 카페, 창가의 의자, 테이블 위 반쯤 남은 커피잔.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의 떨리는 손. 그 손 위에 더는 닿지 못한 그의 손이 있었다. 순간은 그렇게 지나갔다. 붙잡지 못한 채 붙잡으려다가 더 아프게 놓쳤다. 그날 이후 그는 수없이 후회했다. 다시 돌아간다면 다른 말을 하겠다. 다른 표정을 지겠다. 그러나 은행은 대답하지 않았다. 은행은 언제나 단 하나의 진실만을 말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시간은 붙잡을 수 없다. 시간은 다만 통과될 뿐이다. 남자의 눈앞에 모래시계가 뒤집혔다. 모래는 천천히 흘렀다. 떨어지는 알갱이 하나하나가 그날의 후회처럼 보였다. 그러나 모래는 바닥에 닿는 순간 새로운 모양을 만들었다. 후회조차 다른 형태의 빛으로 바뀌고 있었다. 은행의 벽에는 짧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놓지 못하면 손은 다치고 다친 손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남자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그는 깨달았다. 붙잡으려는 힘이 오히려 상처를 키웠다는 것을. 놓아야만 새로운 손이 생기고 비워야만 새로운 시간이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은 병 속으로 다시 흡수되었다. 이번에는 더 투명해졌다. 투명함은 사라짐이 아니었다. 투명함은 더 이상 무겁지 않음이었다. 은행장은 봉투를 건넸다. 첫 번째 카드는 붙잡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용기라고 적혀 있었다. 둘째 카드는 후회는 무게가 아니라 길잡이라고 적혀 있었다. 셋째 카드는 아직 비어 있었다. 남자는 그 카드를 천천히 품에 넣었다. 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가벼웠다.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자유롭게 했다. 손에 쥔 것이 없었지만 마음에는 더 많은 것이 남았다. 골목 끝의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 바람은 붙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바람 덕분에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살아있다는 건 결국 붙잡을 수 없는 것들 속에서 오늘을 걸어가는 일이었다. 6편 미래를 저축하는 사람. 시간은행 연대기 제47권 기록 128. 오늘의 달빛은 은빛보다는 푸른빛에 가까웠다. 문은 정시에 열렸다. 열림과 동시에 한 사람을 받아들였다. 그는 젊었다. 아직 많은 계절을 앞으로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맡기려 했다. 나는 오래도록 수많은 이들을 지켜왔다. 대부분은 잃어버린 순간을 찾으러 왔다. 과거를 다시 품으려는 손님들, 그들은 저마다 병 속에서 사라진 조각을 꺼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다르다. 그는 창구 앞에 앉자 곧바로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종이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아직 겪지 않은 하루를 미리 저축하고 싶다. 나는 오래된 회중시계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시간은 흐른 뒤에야 기록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청년은 기록되지 않은 시간을 미리 묶어두려 했다. 선반에서 빛 없는 병을 꺼냈다. 아직 채워진 적 없는 투명한 병이었다. 청년은 그 병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는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그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것을 병의 입구가 조용히 흡수하는 것을 보았다. 기록. 첫 번째 장면은 먼 훗날의 서재였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 그 책 사이에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다. 청년의 미래에 아이가 있었다. 두 번째 장면은 비오는 오후의 부엌. 창밖 빗소리와 따뜻한 수프의 냄새. 그와 누군가가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그 얼굴은 희미했으나 온도는 뚜렷했다. 세 번째 장면은 눈 덮인 거리. 청년은 혼자였다. 그러나 혼자는 공허가 아니라 다짐이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 곧 길이 되었다. 병은 점점 무거워졌다. 미래가 당길수록 유리는 빛을 띠었다. 푸른 빛과 황금빛이 겹겹이 돌며 병 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오래 지켜보았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맡기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드물기에 더욱 선명하게 기록해야 했다. 청년은 눈을 떴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미래를 떠올린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무기를 지금 짊어지는 일이었다. 그는 그 무게를 꺼내어 병 속에 두었다. 나는 봉투를 준비했다. 3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봉투였다. 첫째 카드는 오늘 그가 맡긴 미래의 무게를 기록하기 위해. 둘째 카드는 언젠가 그 미래를 되찾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셋째 카드는 지금의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 나는 카드를 건넸다. 청년은 봉투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그 숙임 속에서 나는 감사와 두려움을 동시에 보았다. 그는 문을 나섰다. 달빛은 그의 어깨 위를 감싸며 길게 따라갔다. 그 빛은 미래의 길처럼 멀고도 환했다. 기록을 마친다. 나는 오래된 책장을 덮었다. 내일도 또 다른 이가 자신의 시간을 맡기러 올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기록은 오랫동안 내 기억에 남을 것이다. 미래를 저축한 사람, 그의 병이 언젠가 다시 열릴 날을 기다린다. 7편 멈춘 시계와 흐르는 마음. 은행의 홀 한가운데 시계가 서 있었다. 바늘은 오래전에 멈추어 있었다. 그러나 멈춤은 정지가 아니었다. 그 멈춤은 오히려 흐름의 다른 이름이었다. 사람들은 그 시계를 볼 수 없을 때가 많았다. 시계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은행에 들어선 이는 깊은 상실을 안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물처럼 흔들렸고 흔들림 속에서 시계가 모습을 드러냈다. 시계의 바늘은 12시를 가리킨 채 멈춰 있었다. 12시는 시작이면서 끝이기도 했다. 시작과 끝이 겹치는 자리에서 사람의 마음은 종종 길을 잃는다. 기억의 병이 창구 위로 올려졌다. 라벨에는 흐르지 못한 눈물이라 적혀 있었다. 뚜껑이 열리자 물결 같은 소리가 흘렀다. 눈물이 흘러야 할 길이 가슴 안쪽에 고여 작은 호수가 되어 있었다. 남자는 눈을 감았다. 꿈속처럼 풍경이 바뀌었다. 호수 위에는 멈춘 시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림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호수의 물결은 시계의 고요를 거부하듯 잔잔히 일렁였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데 마음은 흐르고 있었다. 흐르는 마음은 멈춘 시간 속에서 더 크게 울렸다. 그 울림은 낮은 북소리처럼 가슴을 두드렸다. 은행장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시계보다도 더 오래된 달빛 같았다. 그는 모래시계를 뒤집지 않았다. 오늘은 모래가 필요하지 않았다. 오늘은 오직 멈춘 바늘과 흐르는 마음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남자는 병 속에서 오래전에 삼킨 눈물을 꺼냈다. 그 눈물은 단순한 물방울이 아니었다. 투명한 수정구슬처럼 빛을 품고 있었다. 그 빛은 호수 위로 떨어져 수많은 파문을 만들었다. 파문은 점점 넓어졌다. 넓어질수록 멈춘 시계의 그림자가 흐려졌다. 그림자가 흐려지자 호수는 더 이상 갇혀있지 않았다. 호수는 강이 되었고 강은 바다가 되었다. 바다 위에서 시계의 바늘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흔들림은 아주 미세했으나 확실했다. 멈춘 줄 알았던 시간은 사실 흐름의 속도를 바꿔가며 살아있었다. 남자는 그제야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내쉼 속에서 그는 깨달았다. 시간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었다. 멈춘 듯 보일 뿐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흐르고 있었다. 그는 병의 뚜껑을 다시 닫았다. 닫는 순간 호수와 바다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음속의 물길은 이미 열려 있었다. 그 길 위로 눈물이 흘러가고 기억이 흘러갔다. 흘러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은행장은 봉투를 내밀었다. 첫째 카드는 멈춤은 끝이 아니라는 준비라고 적혀 있었다. 둘째 카드는 흐르는 마음은 시계를 깨운다 라고 적혀 있었다. 셋째 카드는 비어 있었다. 그 빈칸은 앞으로도 계속 흐를 새로운 물길을 위해 남겨졌다. 남자는 봉투를 품에 넣었다. 품속에서 카드가 따뜻하게 달아올랐다. 그 온도는 흘러가는 마음의 온도와 같았다. 문을 나설 때 그는 멈춘 시계를 다시 바라보았다. 바늘은 여전히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다른 시각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멈춘 시계와 흐르는 마음, 그 둘은 대립이 아니었다. 그 둘은 함께 있을 때 온전한 시간을 만들었다. 8편 오늘이라는 선물. 은행 일지에서 발췌된 손님들의 기록. 첫 번째 일기. 오늘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햇살이 흘러들었다. 나는 그 햇살을 은행에 맡기고 싶었다. 언젠가 어두운 날이 오면 이 빛을 꺼내어 다시 시작하고 싶기 때문이다. 병 속에 담긴 햇살은 따뜻하게 흔들렸다. 나는 알았다. 오늘이야말로 내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두 번째 일기. 오늘은
오래된 친구와 화해한 날이다. 짧은 대화, 잠깐의 침묵, 그리고 웃음. 그 모든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선물 같았다. 나는 그 웃음을 병에 담았다. 언젠가 다시 외로워질 때 꺼내어 들을 수 있도록. 세 번째 일기.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 특별한 만남도 큰 사건도 없었다. 나는 혼자 걷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오늘을 맡기기로 했다. 평범함이야말로 잃기 쉬운 가장 귀한 선물이니까. 병 속에서 평범한 하루가 빛을 냈다. 나는 놀랐다. 평범한 빛은 가장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네 번째 일기. 오늘은 아이의 손을 처음 잡은 날이다. 작고 따뜻한 손끝이 내 손바닥 위에서 꿈틀거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세상의 그 어떤 보석도 이 손끝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그 온기를 병 속에 맡겼다. 그리고 기도했다. 언젠가 아이가 혼자가 될 때 이 온기가 그를 지켜주기를. 다섯 번째 일기. 오늘은 떠난 이를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다. 그의 이름을 떠올렸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미소가 스며들었다. 나는 그 미소를 맡겼다. 떠난 이를 잊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와 함께한 시간이 여전히 내 안에서 선물로 살아있다는 증거로. 여섯 번째 일기. 오늘은 은행장의 눈빛이 기억에 남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오래된 위로를 보았다. 나는 그 눈빛을 병 속에 담았다. 언젠가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야 할 때 그 눈빛을 빌려 쓰기 위해서. 일곱 번째 일기. 오늘은 밤하늘을 오래 바라본 날이다. 별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고 그 별들 사이에서 나는 내 작은 존재를 느꼈다. 나는 그 작음을 맡겼다. 작다는 건 부족함이 아니라 넓은 세계와 이어져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여덟 번째 일기. 오늘은 은행에 들어선 날이다. 나는 오늘을 선물처럼 건넸다. 내일도, 모레도, 언젠가의 날도 결국 오늘이 모여 만들어질 것이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맡기는 일은 곧 내 삶을 지키는 일. 나는 그것을 이제야 배웠다. 병 속에는 각자의 오늘이 잠들어 있었다. 어떤 이는 빛을 맡겼고, 어떤 이는 웃음을 맡겼고, 어떤 이는 평범함을 맡겼다. 그러나 결국 모두가 알았다. 오늘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선물이라는 것을. 은행장은 조용히 기록을 덮었다. 오늘을 맡긴 이들의 얼굴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빛은 하나로 이어졌다. 그 빛은 내일의 어둠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9편. 빛으로 물드는 통장. 은행의 창구 위에는 낡은 통장이 놓여 있었다. 겉표지는 오래되었으나 여전히 단정했다. 그 통장은 손님이 맡긴 시간을 한 줄씩 담아온 책이었다.
오늘의 손님은 오랜만에 찾아왔다. 그는 과거의 시간을 꺼내려 하지 않았다. 대신 저축했던 기록을 다시 열어보고 싶다고 했다. 은행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열었다. 첫 번째 기록, 아이의 첫 울음. 잉잉 울음소리가 종이 위에 번졌다. 그 순간의 온도는 아직도 따뜻했다. 글씨는 희미했으나 빛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두 번째 기록, 첫 이별의 오후. 눈물이 통장에 스며들었다. 잉크는 번졌지만 문장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의 아픔조차 색을 띠며 자리하고 있었다. 세 번째 기록, 손을 잡아주던 날. 짧은 문장이었으나 그 문장은 가장 길게 읽혔다. 손끝의 온기가 종이 위에 각인되어 있었다. 통장은 페이지마다 색을 달리했다. 어떤 페이지는 푸르렀고 어떤 페이지는 붉었으며 어떤 페이지는 빛이 거의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은행장은 말했다는 듯 손끝을 종이에 얹었다.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빛은 통장에 잠시 숨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색으로 물든다. 남자는 통장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넘길 때마다 종이 위의 글씨가 빛으로 변했다. 글씨는 단어였고 빛은 의미였다. 단어는 짧았으나 의미는 길었다. 짧음이 기름을 품는 순간 시간은 깊어졌다. 페이지 끝에는 아직 기록되지 않은 빈칸이 있었다. 그 빈칸은 흰색이 아니었다. 아주 옅은 금빛이 돌고 있었다. 아직 쓰이지 않았지만 이미 기다리고 있는 문장 같았다. 남자는 그 빈칸을 오래 바라보았다. 바라봄 속에서 그는 깨달았다. 저 빈칸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었다. 오늘이야말로 늘 빈칸처럼 다가오지만 펜을 얻는 순간 기록으로 바뀐다. 은행장은 펜을 건넸다. 남자는 손을 떨며 펜을 잡았다. 오늘의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다. 나는 오늘 웃었다. 짧은 문장이었으나 통장은 환히 빛났다. 빛은 통장을 넘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통장은 닫혔다. 닫히는 순간 남자의 마음도 한겹 닫혔다. 그러나 닫힘은 끝이 아니었다. 닫힘은 지켜내기 위한 준비였다. 그는 통장을 품에 넣었다. 품 안에서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다. 그 온기는 오랫동안 식지 않을 듯 했다. 문을 나설 때 그는 알았다. 빛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빛은 기록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다. 그 기록이 쌓여 오늘을 밝히고 밝아진 오늘이 또다시 내일의 빈칸을 물들이라는 것을. 은행의 홀에는 아직도 수많은 통장이 잠들어 있었다. 각각의 통장은 언젠가 빛을 품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의 기록은 또 하나의 색이 되어 시간의 책장을 천천히 물들이고 있었다. 시편, 향기로 남는 기억.
은행의 문이 열리자 공기는 달라졌다. 이번에 들어온 기억은 빛이 아닌 향기로 남아 있었다. 첫 번째 장면은 아침의 부엌이었다. 따끈한 국수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김은 허공에서 흩어지며 파릇한 파냄새를 남겼다. 그 향기는 배고픈 이의 마음을 순식간에 가득 채웠다. 다음 장면은 여름날의 골목이었다. 빨래가 바람에 흩날리고 그 사이로 비누 냄새가 흘러나왔다. 햇살에 말려가는 첫 냄새가 공기와 섞이며 아이들의 웃음과 함께 골목 전체를 가볍게 덮었다. 세 번째 장면은 오래된 책방이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눅눅한 종이 냄새가 일었다. 종이는 세월을 먹었고 세월은 향기를 남겼다. 그 냄새 속에서 수많은 잊힌 이름들이 다시 살아났다. 네 번째 장면은 비 오는 날의 현관이었다. 젖은 신발에서 흙냄새와 빗물 냄새가 섞여 나왔다. 낯선 사람의 방문은 없었지만 그 현관 가득한 냄새만으로 외롭지 않았다. 다섯 번째 장면은 겨울 저녁의 방이었다. 난로 위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왔다. 김 속에 섞인 군고구마 냄새가 방을 천천히 채웠다. 그 향기는 추위를 잠재우는 불빛보다 더 오래 남았다. 향기는 기억의 그림자였다. 모양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를 증명했다. 붙잡을 수 없지만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다. 은행장의 손끝이 병의 입구를 닫으려 했다. 그러나 향기는 쉽게 닫히지 않았다. 병 바깥으로 스며나와 홀 전체를 감쌌다. 그 순간 새로운 장면이 이어졌다. 여섯 번째 장면은 병실의 창가였다. 하얀 시트와 소독약 냄새, 그러나 그 속에 섞여있던 귤 껍질의 향. 환자가 껍질을 벗기며 웃던 순간 그 향기는 병실을 잠시 집처럼 만들었다. 일곱 번째 장면은 들판의 밤이었다. 풀냄새와 젖은 흙냄새가 가득했다. 별빛은 향기를 비추지 않았지만 그 향기 덕분에 어둠은 두렵지 않았다. 여덟 번째 장면은 연인의 어깨였다. 머리카락 사이로 은은한 비누 냄새가 퍼졌다. 그 향기는 말보다 먼저 마음을 감쌌다. 사랑은 그 향기와 함께 오래 남았다. 향기들은 서로 닿지 않았으나 섞여 있었다. 섞이면서도 흐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향기는 겹칠수록 선명해졌다. 남자는 눈을 감고 그 모든 향기를 품었다. 눈을 뜨자 병의 빛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 사라짐은 끝이 아니었다. 향기는 이미 그의 호흡 속에 스며 있었다. 은행장은 봉투를 내밀었다. 첫째 카드에는 향기는 기억의 마지막 옷이라 적혀 있었다. 둘째 카드에는 붙잡지 않아도 남는 것이라 적혀 있었다. 셋째 카드는 비어 있었다. 향기는 기록되지 않아도 늘 따라오기 때문이다. 남자는 봉투를 품에 안았다. 그 순간 방금 맡았던 모든 향기가 다시 피어올랐다.
그는 알았다. 기억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향기로 남아 언제든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걸. 문이 닫혔다. 홀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도 은근한 향이 맴돌았다. 향기는 보이지 않았지만 향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11편 서로의 시간을 맞바꾼 손님. 오늘 은행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왔다. 한 사람은 젊었고 한 사람은 늙어 있었다. 둘은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나 오늘은 서로의 시간을 맞바꾸려 했다. 젊은이는 말했다. 나는 미래가 두렵다.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다. 늙은이는 속삭였다. 나는 과거가 무겁다. 너무 많아서 내려놓고 싶다. 창구 위에 두 개의 병이 놓였다. 하나는 푸른빛, 하나는 황금빛. 푸른빛은 아직 쓰지 못한 날들의 빛. 황금빛은 이미 다 써버린 날들의 빛. 은행장은 두 병의 입구를 동시에 열었다. 푸른빛은 늙은이에게 흘러갔고 황금빛은 젊은이에게 스며들어갔다. 빛은 거슬러 흘렀으나 이상하게도 조화를 이루었다. 젊은이는 황금빛 속에서 잃어버린 웃음을 배웠다. 늙은이는 푸른빛 속에서 아직 오지 않은 희망을 보았다. 둘 다 놀랐다. 시간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서로 건네줄 수도 있다는 것을. 푸른빛은 늙은이의 눈가를 밝히고 황금빛은 젊은이의 가슴을 덮었다. 그 빛은 서로 닮아가며 두 사람을 같은 자리로 묶었다. 은행장은 모래시계를 뒤집지 않았다. 오늘은 흐름을 측정할 필요가 없었다. 교환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젊은이는 말했다. 무게가 덜어졌다. 나는 이제 더 멀리 걸을 수 있다. 늙은이는 말했다. 나는 더 이상 홀로 걷지 않는다. 내 길은 다시 이어졌다. 병의 빛은 다시 가라앉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의 빛을 머금은 채 남았다. 그 눈빛은 오래도록 은행의 벽에 반사되어 있었다. 은행장은 봉투 두 개를 내밀었다. 첫째 카드에는 시간은 나누면 줄어들지 않는다 라 적혀 있었다. 둘째 카드에는 시간은 건네줄수록 더 깊어진다 라 적혀 있었다. 셋째 카드는 비어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 봉투를 품에 안았다. 품의 온기는 서로 다른 나이를 하나로 묶었다. 문이 닫혔다. 그러나 홀에는 여전히 두 빛이 어울려 떠다니고 있었다. 그 빛은 교환의 증거이자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었다. (12편) 사라지는 병 속의 시간. 은행의 문이 열리자 밤의 공기가 달라졌다. 오늘 들어선 이는 초라한 차림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다. 천에는 해바라기 문양이 발해어 있었다. 여인은 천을 두 손으로 쥔 채 창구 앞에 섰다.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방명록에 단 2글자를 남겼다. 그날. 은행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반에서 오래된 병 하나가 내려왔다. 병 속의 빛은 희미했다. 한때는 황금빛이었을 텐데 지금은 바람에 꺼져가는 촛불 같았다. 뚜껑이 열렸다. 순간 여인의 앞에 장면이 펼쳐졌다. 따사로운 오후, 시골집의 마당. 해바라기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아이는 여인의 아들이었다. 아들은 작은 공을 들고 마당을 뛰어다녔다. 해바라기 그림자가 그의 발 아래에 번졌다. 여인은 그 순간을 오래 지켜보았다. 그러나 기억은 곧 흔들리기 시작했다.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마당의 빛이 빠르게 발해갔다. 꽃잎이 하나둘 떨어지듯 장면은 흩어지고 있었다. 여인은 손을 뻗었다. 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은 허공만 스쳤다. 아이의 얼굴이 희미해졌다. 공의 둥근 모양마저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 장면도 함께 사라졌다. 병 속의 빛은 꺼져버린 듯 완전히 어두워졌다. 은행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간직한 시간이 모두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억은 오래 머물 수 없지요. 그러나 사라짐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인은 눈을 감았다. 사라진 장면이 남긴 것은 공허가 아니었다. 그 공허 속에는 아직 남아있는 따뜻함이 있었다. 아이의 웃음은 잊히지 않았다. 그 소리는 여전히 가슴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었다. 은행장은 봉투를 내밀었다. 첫 번째 카드는 텅 빈 여백뿐이었다. 두 번째 카드는 희미한 해바라기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세 번째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라짐은 끝이 아니라 마음에 남은 자리에 또 다른 이름. 여인은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일어섰다. 그녀의 품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는 사랑이 지나간 흔적처럼 따뜻했다. 문이 닫히자 은행의 홀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사라진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여인의 걸음 속에서 아직도 이어지고 있었다. 빛은 꺼졌으나 향기는 남았다. 사라짐은 부재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존재였다. 13편 다시 만난 친구에게 건네는 시간. 나는 오래된 은행이다. 벽돌은 세월의 바람을 품었고 기둥은 무수한 발걸음을 기록했다. 문은 열리고 닫히기를 수없이 반복했으나 그때마다 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은 두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곧바로 알아챘다.
낯설지 않았다. 서로 다른 날에 여러 번 들어섰던 두 걸음이 오늘은 같은 박자로 나를 울렸다. 그들은 오랜 친구였다. 한때는 웃음을 나누었고 한때는 등을 돌렸던 사람들. 세월이 흐르며 서로의 시간을 멀리 두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선반을 흔들어 두 개의 병을 꺼냈다. 하나는 맑은 푸른빛, 하나는 은은한 황금빛. 푸른빛은 지난 우정의 맑은 날들이었고 황금빛은 쓸쓸했던 오해와 다툼의 흔적이었다. 나는 두 병을 창고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다. 그들이 마주 앉자 공기 속에서 오래된 향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그 향기를 기억했다. 그 향기는 학창시절의 운동장, 눈 내리던 겨울날의 골목, 밤늦게 나누던 대화의 흔적이었다. 그들은 병의 뚜껑을 동시에 열었다. 푸른 빛은 웃음소리로 번져나왔고 황금빛은 서늘한 침묵으로 흘러나왔다. 웃음과 침묵이 부딪히자 순간 공기가 흔들렸다. 나는 그 흔들림을 오래 지켜보았다. 한쪽만 남으면 우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웃음만 있어도 얕고 침묵만 있어도 무겁다. 둘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완전해진다. 그들의 눈가에 동시에 빛이 스쳤다. 한 사람은 잊고 있던 따뜻함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말하지 못한 미안함을 들었다. 그 빛은 내 벽을 타고 퍼져 홀 전체를 밝혀냈다. 나는 오래된 시계의 종소리를 그 순간에 맞춰 울렸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이어지는 소리였다. 병의 빛은 천천히 가라앉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빈 병이 놓였다. 나는 알았다. 그 빈 병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채워갈 미래였다. 과거의 조각들이 섞여 새로운 시간을 만들 준비가 끝난 것이다. 나는 봉투를 건넸다. 첫 번째 카드는 우정은 웃음과 침묵을 함께 품는 그릇이라 적혀 있었다. 두 번째 카드는 놓쳤던 시간도 다시 이어진다 라고 적혀 있었다. 세 번째 카드는 비어 있었다. 그 빈칸은 그들이 함께 쓸 내일을 위해 남겨두었다. 그들이 문을 나설 때 나는 벽돌을 살짝 떨며 속삭였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바람으로 전해졌다. 그들의 어깨에 달빛처럼 내려앉았다. 나는 오래된 은행이다. 나는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특별히 따뜻했다. 오래 떨어져 있던 두 친구가 다시 만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시간은 이제부터 다시 하나로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4편 화해의 한 시간. 기억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다. 조각난 채로 맡겨진 시간이 은행의 병 속에서 흩어져 있었다. 오늘 들어온 손님은 그 조각들을 다시 보고 싶어 했다. 은행장은 선반에서 희미한 빛을 띤 병을 하나 꺼냈다. 병 속의 빛은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흩어져 있었다. 뚜껑이 열리자
퍼즐 같은 장면이 하나씩 떠올랐다. 첫 번째 조각, 차가운 부엌, 식탁 위에 말없이 식은 국그릇. 의자는 서로 마주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 순간의 공기는 냉랭했다. 두 번째 조각, 현관 앞. 신발이 아무렇게나 벗겨져 있었다. 한 켤레는 급히 나간 듯, 다른 한 켤레는 남겨진 듯. 바닥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이 흩어져 있었다. 세 번째 조각, 우산 아래. 비가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우산을 쓰고 있었으나 어깨는 닿지 않았다. 빗소리는 대화를 삼켰고 침묵만 길게 늘어졌다. 네 번째 조각, 편지. 종이 위에 써내려간 단어들이 반쯤 찢겨 있었다. 미안이라는 글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글자조차 닿지 못한 채 멈춰 있었다. 조각들은 하나하나 아팠다. 그러나 은행의 규칙은 단순했다. 조각은 흩어져 있어도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 다섯 번째 조각, 봄날의 마당. 나무 아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긴 침묵 끝에 마침내 눈길이 마주쳤다. 그 순간 서로의 얼굴에 아주 작은 웃음이 번졌다. 빛은 퍼즐의 빈칸을 메우듯 조각들을 이어붙였다. 식은 국그릇, 흩어진 신발, 빗속의 침묵, 찢어진 편지. 모두가 마지막 장면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장면이 완성되었다. 화해의 시간. 서로의 손이 마주 잡히는 순간 그 손에는 아직도 지난 날의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았다. 그 짧은 순간은 긴 세월의 틈을 메웠다. 붙잡은 손은 다툼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첫걸음이었다. 은행장은 봉투를 내밀었다. 첫 번째 카드는 조각난 기억도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 두 번째 카드는 사과는 늦어도 여전히 빛을 가진다. 세 번째 카드는 비어 있었다. 비어 있음은 앞으로 채워질 화해의 날들을 위한 자리였다. 손님은 봉투를 품에 안았다. 그의 어깨에서 무게가 풀렸다. 문을 나설 때 퍼즐 같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이제 균열이 아닌 무늬처럼 보였다. 나는 은행의 벽으로서 그 장면을 오래 기억했다. 화해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짧음이야말로 긴 세월을 품을 수 있는 힘이었다. (15편) 마지막 창구 지점장의 시간. 은행의 문은 오늘도 열렸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달빛만이 홀을 채웠다. 나는 오래된 벽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듯 그 고요를 느꼈다. 은행장은 창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칼은 이미 눈처럼 휘었고 눈가에는 수많은 세월이 새겨져 있었다. 그가 오늘 처음으로 자기의 시간을 꺼내려 했다. 그의 손끝이 선반을 더듬었다.
오래도록 남의 시간을 지켜온 손끝이 이제 자신을 향했다. 선반 맨 아래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병 하나가 있었다. 라벨은 붙어있지 않았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병. 그것은 오직 은행장의 시간이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홀 전체가 흔들렸다. 빛은 아니었다. 시간 그 자체가 공기 속으로 퍼졌다. 첫 번째 장면이 떠올랐다. 젊은 날, 그는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은 밝았고 그 웃음을 지켜내고 싶어 처음으로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장면이 이어졌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손에서 흘러내린 온기를 붙잡지 못해 그는 시간을 저장하는 병을 만들었다. 놓치지 않으려 했으나 결국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서야 은행은 완성되었다. 세 번째 장면.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누군가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고 누군가는 다가올 두려움을 맡겼다.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묵묵히 덮어두었다. 빛은 점점 무거워졌다. 홀의 벽들이 낮게 울렸다. 수많은 기록이 오늘 하루에 겹쳐졌다. 은행장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의 숨은 느리게 길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나는 남의 시간을 지켜내며 내 시간을 잃지 않았다. 나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나누어 왔다. 그는 모래시계를 마지막으로 뒤집었다. 모래는 천천히 흘러내렸다. 떨어지는 알갱이마다 그의 생이 비쳤다. 청년의 얼굴, 중년의 고단함, 백발의 고요함. 모래는 흘러가면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바닥에 쌓여 더 단단한 모양을 만들었다. 그는 병의 뚜껑을 다시 닫았다. 닫는 순간 그의 시간은 더 이상 홀로 있지 않았다. 그의 시간은 수많은 병 사이에 놓여 다른 빛들과 섞였다. 이제 은행장은 은행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봉투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오랜 의자 위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홀은 고요했으나 그 고요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울음, 연인의 웃음, 이별의 침묵, 화해의 손길. 모든 순간이 하나의 노래처럼 어울렸다. 달빛은 창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어깨를 감쌌다. 그 빛은 무겁지 않았다. 그 빛은 화나였다. 은행장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시간은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것이다. 그 말과 함께 모래시계의 마지막 알갱이가 떨어졌다. 그러나 홀은 더 환해졌다. 시간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나지 않음이야말로 시간이 가진 가장 큰 비밀이었다. 그날 이후 은행의 문은 여전히 달빛 아래 열리고 닫혔다. 그러나 창구에 앉은 이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홀 전체가 은행장의 눈빛이 되었다.
병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기억은 여전히 맡겨지고 꺼내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발을 들인 이 건물 자체가 이미 누군가의 시간이라는 것을. 16편 에필로그. 은행이 남긴 목소리. 은행의 문은 오늘도 닫혀 있다. 그러나 닫혀 있음은 끝이 아니라 쉼이었다. 쉼 속에서 수많은 시간이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 나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발걸음을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웃음을 맡겼고 누군가는 눈물을 맡겼다. 어떤 이는 평범한 하루를, 어떤 이는 단 한 번의 기적을 맡겼다. 시간은 모두 다르게 생겼지만 결국 하나였다. 빛으로 남기도 했고 향기로 퍼지기도 했고 때로는 조각난 퍼즐처럼 흩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길로 흘러갔다. 그 길은 오늘이라는 이름이었다. 이제 책은 마지막 장을 덮는다. 그러나 덮임은 사라짐이 아니었다. 덮여야만 내일이 펼쳐질 수 있다. 당신이 읽어온 이야기는 누군가의 기록이면서 또한 당신 자신의 기록이기도 하다. 당신 역시 은행에 시간을 맡기고 찾아간 사람과 같다. 그러니 기억하라. 사라진 줄 알았던 순간도, 흐려진 줄 알았던 미소도 모두 당신 안에 남아있다. 시간은 잃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바꾸어 머무는 것이다. 이제 은행은 조용히 불을 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발걸음은 이어진다. 언젠가 다시 문을 두드릴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도 은행은 변함없이 달빛 아래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시간은 선물이었고 그 선물을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이 품고 있었다는 것을.